사마의, 위나라의 사마의와 총나라의 제갈공명은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살표를 올린 제갈공명의 5차례에 걸친 북벌을 사마의가 모두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왜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지명들을 해석하는 열쇠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일까요? 그것은 중국사 25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현 차이나의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지명과 함께 모두 이식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지명들의 정황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마의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의 손자가 서진을 건국한 사마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삼국지 후반을 종결시키고 서진의 초석을 마련한 사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국 인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마의 고향. 한해군 온현 효경리 사람으로 자는 중달이다. 권문세족 출신으로 4대에 걸쳐 위나라의 통치자를 보좌하여 조정을 장악한 권신이 되었고 서진 왕조 건립의 기초를 닦았다. 동안 말기 201년에 조조가 그에게 일을 맡기려 하자 중풍을 핑계로 사양했다. 그러나 208년에 조조가 억지로 승상부의 문학연으로 임명하자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여러 자리를 거친 다음 승상주부에 이르렀다. 손곤이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 후한을 대신하여 자립하여 새로이 나라를 세우라고 권했을 때 사마의도 함께 종용을 했다. 결국 조조는 위나라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조비는 태자가 되었다. 영웅의 고향을 밝히실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분이 고향 한해 온현을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국명이 진나라가 됩니다. 즉 한해 온현과 그들이 건국한 진나라의 진지역이 동일한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진의 지명은 서진에서 밝혀드리며 이분의 고향 한해군 온현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동영상 제181회 진지역을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 한해군. 우선 현 차이나에 이식된 지명들은 어떠한 기본 원칙하에 지명이 일률적으로 탄생 이입된 것은 아닙니다. 조작자들의 편의에 의해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 마음대로 편집되기도 했다는 사실 명심 바랍니다. 그래도 큰 틀의 안에서 지명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내란 하남, 하동, 하북을 나누는 기준으로 하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만약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왜 틀리는지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하양의 흐름물이 하수이고 이곳이 하남과 하북, 하동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꽃화와 빛날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 화성은 화성이 됩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중심은 관중의 불이 부도성인 한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역대 왕조의 궁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마의가 한양 장안의 관중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 관중은 역사 속 어느 곳이었을까요? 경상도 하양현의 여건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하양의 칠리거리에 화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건인 화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부천과 광명시는 서울과 도로 또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외곽도로 건너가 서울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서울이 시작된 변두리입니다. 그곳 부천의 도로 건너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의 중심부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렇듯 거리 관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양, 옛 촉지방의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양을 촉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한양 장안의 중심 한중 관중지역을 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부의 역사가 전승되어 온 아주 소중한 우리의 지명입니다. 온현, 사마의 고향 온현, 온주,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 온수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과 신창은 온창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온창의 군명 탕정이란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우물로 상나라가 또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왕해성, 부리부도성인 국내성, 한성 지역에 있었던 온현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 굴직은 또한 고죽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한중, 관중 지역을 단군 왕검이 왕부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 왕검성의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온양과 온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온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이곳이 제후국 노나라 곡부의 바위이며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또한 이 지역이 노나라에게 땅을 떼어준 강태공의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군명 파릉이란 파촉의 파 지역에 있었던 능호로 양원이란 이곳이 표시되는 박토였습니다. 모두 한라산과 금강산이 접한 지역의 지명들이었습니다. 양원, 양도는 또한 제갈공명의 고향입니다. 위나라의 신하 219년에 조비의 태자, 중서자에 임명된 사마이는 매번 큰 회의에 참석하여 남다른 대책과 묘안들을 제안하여 조비의 큰 신임을 얻었다. 220년에 조조가 죽자 장래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했고 조비가 후한을 대체하여 문제로 즉위한 후에는 상소 우복야 무군 대장군에 올랐다. 조비가 출정하거나 순시를 할 때면 그는 허창에 남아 후방을 지켰다. 226년 위나라 2대 황제 명제가 즉위한 후 조비는 조서를 내려 조진 진군과 함께 정치를 보좌하도록 했다. 사마이는 송군의 군사를 물리친 후 표기 장군으로 승진하고 여기에 형주와 예주의 군대 일도 감독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이끄는 부대는 완에 주둔했다. 명제 태화 원년인 227년에 원래 총나라의 장수로 신성태수 자리에 있다가 항복한 맹달이 모반을 일으키자 사마이가 신속하게 신성으로 진군하여 성을 함락하고 맹달의 목을 뺐다. 묵은 대장군이란 무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대장군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형주, 예주와는 모두 초한대전과 삼국지에 있는 지명들이니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라며 묵은 대장군의 무주와 맹달이 모반을 일으킨 신성의 지명을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용변의 군명을 미룬, 안삭, 연산, 연주, 무주, 무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변의 군명이 무주로 평안도 용변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용변의 군명 중 연산, 연주. 연산, 연주와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는 사마의의 고향인 온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주가 군명인 평안도 용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 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천이란 거리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풍경으로 현재 한반도의 지명이입을 하면서 기존 역사 속의 거리관계가 모두 변주되었지만 산천이란 그 지역입니다. 묘향산을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태백산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태산, 금산, 수미산, 곤륜산 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이가 봉지로 받은 무주가 군명인 평안도 용변의 성지를 인용해서 맹달이 모반한 신성과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용변의 성지 철옹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철옹성이다. 쇠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철옹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서북방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축성비에 따르면 1416년, 1684년, 168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축하였다. 철옹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평안도 용변의 철옹성 4개의 부분성 중에 하나가 신성입니다. 제갈공명이 맹달에게 신신당부하였지만 사마의의 기습에 무너졌던 성이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마의가 기습 공격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마의가 있었던 무주와 맹달이 있었던 신성이 바로 지척의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삼국지의 정황을 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순남이 입증하고 있을까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러한 조작된 지식들을 기반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그러한 부류들에 빠져서 진실을 외면하는, 한반도의 자기 역사도 모르는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몽매한 사람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왜 이 고생을 할까 생각하며 지금도 약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동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그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맹달이 모반한 신성이 있었던 철옹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급의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시를 올리다입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신도는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만중상 지역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러떠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철옹성은 철성 옹성이며 금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복례란 이곳 관중의 궁실토가 복례풍악의 금강산 자락이며 상원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한 상림원으로 이곳에 아방궁이 있었으며 그곳에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신도 팔경시의 무대 신도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은 신안, 가야, 성산, 경산, 대주, 본피, 벽진,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서울에 있었던 산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신정 동국 여지순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써 진실로 사나니 백이의 땅이다. 서울의 진산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으로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는데 경산을 가운데 두고 관중의 한양장안과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역사는 경도인 서울과 한양을 혼용해 일치된 장소로 조작했지만 경도인 서울과 한양장안은 지리적인 위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을 막다. 한편 촉한의 승상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 위를 공격했다. 태화 5년인 231년 명제는 사마의를 옹주와 양주 두 군을 감독하는 도독으로 삼고 서쪽 장안에 머물며 촉한과의 전쟁을 지휘하도록 했다. 제갈량이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왔으나 사마의는 나가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잘 대처했다. 별다른 전과 없이 지쳐가던 제갈량이 명제 청룡 2년인 234년에 군중에서 병으로 죽자 촉한군은 후퇴했다. 공을 세운 사마의는 태위에 올랐다. 명제 경초 2년인 238년에는 보병과 기병 4만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요동의 공소년을 대파했다. 이때 사마의는 양평을 기습하여 공소년을 포위 공격한 끝에 그의 목을 베고 마침내 요동의 4개군을 다시 통일했다. 이 당시는 조위 황제 시대로 수도는 낙양입니다. 사마의가 관중의 한성 국내성에서 그곳 관중을 침입한 제갈량의 군대를 격파한 곳으로 섬설한 구중궁궐의 우측 연나라 지역이며 감숙성은 관중 남부의 청주 지역이며 요 양은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의 오나라 제나라 지역입니다. 천하의 대권 이듬해 명제가 죽고 지왕 조방이 뒤를 이어 즉위했다. 명제의 명을 받은 사마의는 권신 조상과 함께 어린 조방을 보좌했다. 그러나 얼마 후 사마의와 조상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 간의 알력이 갈수록 깊어졌다. 사마의는 치밀한 계산 끝에 병을 핑계로 권력의 일선에서 일단 물러섰다. 가평 원년인 249년 그는 지왕 조방과 대장군 조상이 낙양성을 나서 명제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에 간 틈을 타서 모든 성문을 폐쇄하고 정변을 일으켰다. 이를 고평릉의 정변이라고 한다. 이어서 그는 황태후의 명령을 사칭하여 조상 형제의 모든 관직을 박탈한 후 그들이 저항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낙양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했다. 그 다음 모번째를 뒤집어 씌워 조상 형제와 그 무리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로써 조정의 대권이 모두 사마의의 손에 들어갔다. 사마의의 쿠데타가 벌어진 고평이란 위양조조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위양조조 그는 220년
3월 15일에 병으로 낙양에서 죽었는데 죽은 뒤 무왕의 시호를 받았으며 4월 11일에 업송의 고릉에 묻혔다. 조조가 죽자 그의 아들 조비가 위왕지유를 계승했다. 이후 조비는 헌제에게 선양을 받아 위나라 황제가 되었으며 조조는 무황제로 추존되고 태조라는 묘호를 받았다. 조조의 무덤이 업송의 고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조의 후손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도 그곳에 있어야 되지요. 업송이 있었던 곳이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의 천하의 중심에서 사마의가 조의 왕조를 제압했던 것입니다.